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서 굉장히 이제 물의를 일으켰는데 오늘 민주당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에 대한 공천거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이건 사실 뉴스타파가 9월 4일에 이미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2024년 1월에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랑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당시 이제 이철규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재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었고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본인의 지역구 포항에는 돈으로 매수한다. 보통 3억에서 5억 원 정도 돈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가져와서 지지 선언을 하게 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 만약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한다. 다른 후보가 저한테 5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글쎄 뭐 저도 정치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 얘기인가. 네. 근데 일단은 이게 텃밭 정치의 폐해입니다. 이게 그 경쟁이 심하고 스윙 보터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곧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요 지역구가 벌써 어딥니까? 이게 경남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떤 한국 정치에서의 그 지역 파벌 정치의 어떤 폐해가 네. 여기까지 갔는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오히려 싼 거 아니냐 하는 느낌도 좀 5억이 들어요. 싸다. 예. 네. 그 이게 단체장이나 이쪽으로 되면 단가가 더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까지 보면은 이 한국 정치의 그 어떤 지역 정치의 뿌리가 근본부터 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고. 네. 사실은 이런 공천 거래가 그동안에 김건희의 어떤 그 공천 개입을 통해 가지고 더 확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일단 승자 독식에다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1인 소선거 구조에다가 이런 폐해가 다 응축된 게 지역 정치하고 결합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적폐예요. 이런 거 고치자고 지금 얘기한 게 2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구조상. 이게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단일화 조건으로 네가 5억 주면은 내가 드랍하고 우리 캠프를 너한테 줄게 뭐 약간 이런 거래인 거잖아요. 이건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이때 김정재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분위기를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네. 있는 게 이게 작년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은 승리를 할 수 있다. 네. 여당이. 그리고 내가 지방 민생회의 다니면서 윤석열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선심성 막 이런 거 막 뿌리고 그러고 막 나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예요. 네. 근데 한동훈이 나오고 이제 한동훈이 차별화하고 공천 꽂으라고 했는데 뭐 김상민 꽂으라고 했는데 안 듣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국힘 의원들의 가장 큰 특히 영남 지역의 경북 지역 뭐 이런 쪽의 가장 큰 긴장감은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곧 당선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현역 의원을 완전히 제끼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예 무슨 네. 비리가 있지 않는 이상. 경선까지는 할 수 있게 해준다. 경선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경선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미는 사람, 윤석열이 미는 사람이 보수의 또 특성인데 권력자가 민다라고 하면 그쪽에 확 쏠리거든요. 그럼 현역 의원이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윤핵관을 상대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이었던 이철규를 상대로 협박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거의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알려지면 우리 당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야, 우리 지역구 말고 다른 TK 지역 많잖아. 거기에 사람도 꽂아. 왜 나를 건드리려고 그래? 약간 김정재가 이렇게 이제 반협박이었고, 경선이 사실은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인데, 경선 후유증이 굉장히 뭐 어느 당이든 되게 심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대충 표 계산이 나와요. 어느 예를 들면 동 단위로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특히 네. 이러면 이 동에서는 몇 표 나온다,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나온다까지 분석이 다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 후보자들이 나오면 하는데 정확하게 경선했던 저쪽의 지지표만큼 딱 안 나와요.
경선을 그러면 하면은. 싹 빠져버리는군요. 저쪽에 아예 저당에 가서 붙습니다. 심지어 그 아하, 표들이. 다른 당으로 간다. 뭐 6,000표, 네. 뭐 10,000표 이 정도가. 왜 그러냐면은 같은 당에 있는 이 사람이 붙으면은요. 네. 기회가 없어요. 다음에 또 안 된다. 근데 저쪽 당이 붙으면은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내가 도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그렇군요. 있으니까 실제 그래서 그런 네.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 경선이 세게 붙으면은요, 진짜로 딱 그 계산하는 표만큼 딱 저쪽 당으로 가버립니다. 실제 네. 그렇게 딱 계산이 다 나오니까 이거는 선수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특히 이렇게 공천이 꼭 당선인 데는 완전 치열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협박이라고 보지만은 일만의 진실도 담겨있다. 진실이 여기에 김경재가 얘기한 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이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뭔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국민의힘 굉장히 앞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을 한 사람이 있으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른바 줄여서 증감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뭔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증 고발권을 애초에 법에는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막판에 그거를 법사위원장한테 부여하는 걸로 바꿔서 논란이 되고 국회의장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시 국회의장이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공덕포차에서 네. 민주당의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던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일말의 책임감과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한다. 뭐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근데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은 누가 그거를 그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거를 징계를 하든 고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네. 왜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의문이긴 합니다. 그게.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장이었다가 네. 법사위원장이었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국회의장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요. 도대체 네. 이게 뭐 왜 어쩌다가 원래 국회의장으로 시작했는데 국회의장이 당연히 고발해야죠. 국회를 대표하니까. 네. 국회를 모독한 거잖아요. 위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법사위 사람이 이걸 바꿨겠지. 법사위에서. 어. 네. 실명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추미애 위원장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아, 자기 정치 좀 적당히 좀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법사위원들이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를 법을 바꾼 거 아니냐.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 바꿨을 수도 있어.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위치고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그냥 맘대로 다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예. 주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성의 문제에서는 국회의장이 하는 게 맞죠. 그냥 상식적으로 네.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 안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 과정 자체가. 네. 이게 좀 너무 자기 정치를 하려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너무 많아서 네. 지지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자기 정치의 의도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법사위원장이 이걸 고발 주체로 된 게 어떻게 보세요? 원래 한덕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가장 한덕수 대표적이었죠. 계속 국회 나와가지고 지금 계엄 때 국무회의 때 상황을 갖다 전부 위증을 했는데 그게 내란 특위에서 그 위증한 거를 내란 특위가 해체가 됐으니 이제 고발할 주체가 없다. 난 이래서 생긴 문제로 이게 알려져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이냐 법사위원장이냐 이 구도가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 있었던 구도 아닙니까? 아하.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로 좋은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 전복 선물 세트인데요.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를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34,900원, 대 사이즈는 29,8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10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문하시면 명절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원식 이제 서로 경쟁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또 있는데 이번에 이거 2라운드 아니냐. 2라운드다. 예. 추 그리고 2라운드. 최근에 이제 어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꾸 이제 그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뭘 결정할 때, 예컨대 조이대 청문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무언가 그때 어떤 그 의장 선거를 좀 만회하려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다가 이번엔 오원식 의장하고 이견이 노출된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일단은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네. 근데 사실 요즘 법사위는 조금 약간 어떤 국회법에서 별개의 존재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약간 좀 튀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렇죠. 타이밍가. 네. 예. 이런 부분들로 이번에 이제 번복한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부분들 보면은 법사위가 다소 좀 무리수를 많이 둔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네. 이번에 국정감사 또 다가오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효성 없는 그 청문회법. 네. 결국은 뭐 예상한 대로 다 불출석이에요. 그게 뭘 얻었는가. 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법 개혁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어떤 특정한 현안을 돌출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불거지는 네. 이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이건 당 지도부와도 좀 상당히 괴리된 이런 어떤 모양을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당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법사위가 또 하나의 당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이슈가 된 게 이거예요.